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금리와 이제 아파트 시장, 특히 이제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, 특히 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이제 폭락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, 또 현실적으로 아파트 지금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어떻길래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?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충격을 받은 사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와 이제 비교하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그 지금 현재 금리 상승기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 금리도 상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. 왜냐하면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국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국채를 투자하지 회사채를 투자하지 않잖아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이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요. 과거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 금리도 동반해가 거의 뭐 그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거든요. 왜냐하면 국채는 안전하고 회사채는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 상승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없다. 또 아파트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 시장 큰 폭 하락을 경험을 했으니까 뭐 발단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은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회사채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어요.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은행이 그 금융채 있잖아요.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도 회사채 금리예요. 어, 대개 뭐 평소에는 뭐 A등급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은행채 금리도 뭐 BBB 등급으로 추락하거든요. 2008년이 뭐 그 케이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달라요. 다만 이제 지금 2008년과 비슷한 그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중국인데 중국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회사채 금리를 큰 폭으로 밀어 올릴 만큼은 그 중국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았어요.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제 뭐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그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지금 3월 이후에 우리 국채 금리는 굉장히 상승 속도는 빨라요. 그런데 회사채 금리는 거의 변동폭이 거의 없어요.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것이 결국 이제 환율과 외국인 투자자하고 상관관계가 높거든요. 앞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채도 가지고 있고 또 국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큰 손이에요.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는 환차손 우려가 있으니까 뭐 국제 금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환율은 뭐 7% 8% 변동하잖아요. 그것을 이제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국채를 매도했다. 또 현물 국채도 매도했다. 그러니까 회사채는 외국인들 별로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국채 시장은 영향을 받는데 회사채 시장은 영향을 제대로 받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.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,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통계, 이제 금리가 어느 수준 정도 돼야 그 주택 시장이 충격을 받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오늘 얘기하는 이 얘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가로 속에 우리 이 표에서 가로 속에 있는 거는 2008년도입니다. 지금 가로 밖에 있는 수치들은 그 2021년 3월, 6월, 9월 그리고 10월
그 12월로 하고 싶지만 아직 12월이 안 돼 가지고 통계도 없고 해갖고 10월 통계를 넣었는데, 여러분도 앞에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채금리는 3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요. 3월에 1.13%입니다. 한국은행 통계인데 이 자료가. 그 다음에 6월에 1.30, 9월에 1.51, 그 다음에 10월에 1.84. 거의 뭐 상승률을 보면, 금리 말고요, 그 2021년 3월 금리를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10월 금리를 분자해 놓으면 약 한 60% 정도 상승했죠. 그냥 엄청 상승한 거예요. 근데 회사채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. 그저 15% 정도 변동을 했거든요. A급은. 또 B등급 채권은 오히려 내려버렸어요. 원래 이제 위기가 오면 BBB 등급, 이게 더 이제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해야 되죠. 그러니까 그때가 아파트 시장이 이제 붕괴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.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.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은 그런 환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.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고, 회사채 금리를 보면 3월 달에, 지난 3월 달에 2.09%에서 지금 2.30%니까 겨우 15% 올랐잖아요. 은행들이 주로 발행하는 것이 아직은 뭐 신한은행 같은 데는 A등급일 거고, BBB 등급이 뭐 아직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, 금리가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. 3월 대비. 그러니까 매력적이잖아요. 상대적으로. 경기가 회복되는데 그 회사채들이 그 BBB 등급이 변할 이유가 없죠. 경기가 회복되면 BBB 회사채들도 안정적이니까. 근데 경기가 망가지면 BBB 회사채들은 이제 환경이 나빠지니까, 이거는 금리가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국채금리 상승, 회사채 금리는 거의 뭐 미미한 변동, 특히 신용도가 낮은 트리플 B 등급은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. 오히려 3월 대비 내렸죠.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높은,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리가 높은 회사채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국채 투자 대신에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은 BBB 등급, 트리플 B 등급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거죠.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이 아니다. 근데 2008년이죠. 그때는 한번 보세요. BBB 등급이 8.54%였죠. 3월에. 근데 10월에, 불과 7개월 동안이죠. 그죠? 10월에는 11%로 급등하죠. 다른 채권도 마찬가지고, 그때는 또 오히려 국채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졌어요. 그게 뭐냐면 국채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향방을 알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. 다른 이상한 지표들은 설득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. 왜냐하면 결국은 빚이 많은데 이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느냐예요. 특히 고객들이 부담하는 금리죠. 근데 이제 지금 이금융권 금리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. 그리고 이금융권 대출액도 전체 가계대출액이 한 40% 되니까 2008년처럼 이제 금리가 8%대로까지 11%까지 상승하지 않더라도, 또 A등급 채권이 7%대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, 그러면 A등급 채권이 7, 8%까지 상승하면요, 대출금리는 거의 11% 돼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감당하기 힘든데, 이제 부채가 옛날보다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까지 안 가더라도 국채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회사채 금리가 중요해요.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가 중요하잖아요. 그러면 금융채 금리가 뭐 5% 정도 올라간다 하면 이제 가계빚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.
그러면 이제 회사채 금리가 그 5%대만 넘어서는 순간에는 위험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그 망가질 것이냐, 2008년처럼 4, 50% 정도 이제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이 빠질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그 설득력 있는 자료가 금리 변동이죠. 결국은 이제 금리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는 문제죠. 근데 2008년과 차이점이 있다 하면 2008년에는 물가 상승 부담은 그렇게 없었어요. 근데 원래는 이제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그 금리가 한 5%만 돼도 그 A등급 채권입니다. 금융채 채권이죠. 그러니까 5%만 돼도 위기로 발전할 수는 있겠다. 그래서 4%가 넘어서는 순간이라면 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 매도하는 것이 이제 그 위험 유비무환이라고요.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아마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 폭락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들 중에서 가장 그 오늘 제가 지금 가지고 놓은 이 자료가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